안녕하세요. 이혼 전문 변호사 강천규입니다. 지난번 산후 우울증으로 이혼 소송이 제기됐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남편의 입장에서 대응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오늘은 남편 때문에 우울증 진단을 받고 치료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음에도 소용이 없는 경우에 이혼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도 많은 이들이 우울증은 당사자의 문제이며 나약한 사람들이 걸리는 병이라고 여기고는 합니다. 하지만 우울증은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닌 복합적인 요인들이 작용하는 정신질환입니다. 2019년 한 연구에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기혼 여성의 생활 스트레스 중 남편과의 관계가 가장 큰 스트레스 요인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결과는 남편 때문에 우울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음을 시사합니다. 객관적인 상태 점검. 이에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우울증의 정도와 원인을 정확히 진단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울장애로 인해 객관적인 판단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상담을 했는데 남편과의 관계가 우울증의 주요 원인으로 밝혀졌다면 남편에게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부부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부부 상담이 중요한 이유는 두 사람의 관계가 회복 불가능한 수준인지 아니면 상담과 대화를 통해 해결할 여지가 있는지를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는 관계 회복 가능성을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만일 남편이 상담에 동의하고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인다면 관계가 회복될 가능성이 있어 이혼 소송과 같은 법적 조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지속적으로 협조하지 않고 문제를 외면한다면 관계 회복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남편 때문에 우울증이 발생할 정도로 결혼 생활에 심각한 고통을 느끼고 계시다면 이혼을 고려할 수도 있는데요. 법원은 반드시 신체적 폭력이 수반되지 않더라도 지속적인 정서적 학대 역시 민법상 배우자의 부당한 대우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이는 정서적 학대가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2년 반이 넘는 기간 동안 피고로부터 심한 욕설과 폭언을 받아 심각한 스트레스로 병원 치료까지 받게 된 사례에서 법원은 장기간 욕설과 폭언은 배우자 인격에 대한 중대한 침해라며 정서적 학대가 이혼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우울증 같은 이유로 이혼이 가능한지 궁금하시다면 다음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적 이혼 절차와 준비. 만일 신체적 또는 정서적 폭력에 혼인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해 이혼을 고려하고 계신다면 다음의 사항들을 준비해야 합니다. 의료기록, 상담기록, 문자메시지 등 남편의 행동으로 어떠한 피해를 입었는지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모으시기 바랍니다. 정서적 학대의 입증은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함으로써 기록을 남기시기 바랍니다. 다만 이 증거들은 직접적으로 학대가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기에 부족할 수 있습니다. 이에 법정에 선 상대방이 우울증의 발생 원인을 의뢰인의 탓으로 돌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들에 대비해 이혼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준비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저희 법인에서 해결한 사례를 통해 더욱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울증 진단 후 이혼 상담. 의뢰인 P는 결혼 생활을 한 15년간 남편의 공감 부족과 언어 폭력으로 인해 고통을 받았습니다. 최근 P가 심하게 무기력해져 친정 식구들이 병원 상담을 권유했는데요. 검사 결과 중증도 이상의 우울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에 P는 1년간 적극적으로 세로토닌 수치를 조절하는 약물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P를 걱정하기는커녕 남편이 돈 벌어다 줘서 집에서 놀고 먹는데 왜 우울증에 걸리냐, 너보다 더 가난한 사람도 건강한데 왜 아프냐, 우울증도 유전된다는데 가족 내력이냐, 정신력이 약해서 그런다며 의뢰인을 더욱 고통스럽게 했습니다. 또한 남편은 의뢰인의 부모님에게 전화해 부모님으로부터 정신질환이 유전된 것이 아니냐며 사기 결혼을 당했다고 말해 의뢰인과 부모님에게 심한 모욕을 주었습니다. 이후 부모님이 직접 이혼 이야기를 꺼낼 정도로 남편과의 관계는 나빠졌습니다. 남편의 정서적 학대로 인해 증상이 악화되자 담당 의사는 부부 상담을 권했습니다. 이에 대해 남편은 정신병 걸린 사람이 문제인데 왜 내가 돈 쓰고 시간을 써야 하냐며 화를 내며 거절했습니다. 의뢰인은 남편 때문에 우울증에 걸렸고 향후 남편의 태도가 개선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보아 이혼 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본 대리인은 결혼 생활 15년간 지속된 남편분의 정서적 학대는 심각한 인격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이혼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의뢰인을 치료한 담당의의 소견서,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 1년간 지속적인 치료가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의무 기록지, 그리고 다음과 같은 내용을 첨부했습니다. 혼인기간 및 의뢰인의 기여도를 고려한 부부 공동재산의 50% 분할, 위자료 3천만 원. 피고 측은 법정에서 의뢰인의 우울증 발생 원인이 피고의 탓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는데요. 그러나 본 대리인은 이혼 사유에 대해 아래의 사항을 밝히며 피고 측의 주장에 반박했습니다. 의뢰인 P는 결혼 생활 15년간 피고로부터 지속적인 정서적 학대를 당했습니다. 비록 신체적 폭력은 없었으나 이는 민법상 배우자의 부당한 대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자녀도 피고의 학대 행위를 목격했으며 이에 어머니에게 이혼을 권유한 사실이 있습니다. 출처 입력. 이 내용이 공개되자 재판을 계속 진행할 시 불리한 판결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한 피고 측은 조정을 요청했습니다. 재산은 5대5로 분할하고 별도의 위자료는 청구하지 않는다.
양육권은 경제적 능력이 있는 피고가 가진다. 양육비는 피가 월 30만 원씩 자녀에게 직접 지급한다. 최종적으로 본 대리인은 의뢰인이 5억 7천만 원 상당의 재산 분할을 받는 것으로 합의를 도출했습니다. 이는 의뢰인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면서도 신속한 해결을 이룬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혼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서로에 대한 이해와 존중입니다. 이 기본적인 요소가 무너지면 결혼 생활이 무척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남편 때문에 우울증 진단을 받은 것은 관계 속에서 쌓인 깊은 고통과 상처가 만들어낸 결과일 수 있습니다. 이혼은 결코 쉬운 선택이 아닙니다. 그러나 더 이상 부부관계에 존중과 배려를 기대할 수 없다면 스스로의 삶을 지키기 위해 용기를 내야 할 때도 있습니다. 법무법인 성지 파트너스는 이혼이 끝이 아니라 의뢰인의 새로운 시작을 여는 과정이 되기를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최선을 다해 조력하겠습니다. 이상 법무법인 성지 파트너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